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모톰 시술로 제거한 혹이 다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모톰 시술은 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거한 부분에서 같은 혹이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유방조직 자체가 호르몬 변화나 유전적인 요인, 생활 습관에 따라 새로운 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시술 받는 자리 근처에 다른 혹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는 이전의 혹과는 전혀 다른 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유방검진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술 후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리 주기에도 유방 초음파 검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생리 주기에 따라 유방 조직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생리 전이나 생리 중에는 유방이 붓고 단단해지기 쉬운데 이 때문에 혹이나 결절의 촉감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도 조직이 약간 부풀어 보일 수 있어서 미세한 변화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생리가 끝난 후 5일에서 7일 내외 호르몬 변화가 안정된 시점에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에라도 생리 중에도 큰 문제 없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검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고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증, 즉 남성 유방비대증은 남성의 유방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사춘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로 주로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거나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만, 약물 복용, 그리고 간질환, 일부 건강보조제, 단백질 보충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체중 증가로 인한 지방 축적입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을 늘려서 여성 호르몬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는 특정 약물이나 기저질환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혈압약, 항우울제, 그리고 위장약, 탈모 치료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거나 약물 조절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미 유선 조직이 발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지방 흡입과 유선 조직 결제를 함께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 피부 축소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꾸준한 운동하고 적절한 체중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유방에 혹이 많아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거나 민감한 여성일수록 유방 조직이 더 활성화되어 혹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 주기에 따라 유방이 붓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 중에 유방질환을 앓은 분이 있다면 혹이 더 쉽게 생길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혹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 특히 고지방 음식 그리고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유방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호르몬 불균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도 혹을 민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채소와 과일, 석류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은 염증을 줄이고 또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 같은 채소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객 치료는 크기, 성질, 그리고 호르몬 분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 양성 혹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주기적인 관찰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혹이 크거나 호르몬 과다 분비하는 경우에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갑상선제를 통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거나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로 혹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약물만으로 혹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고주파 열치료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따라 해조류 섭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면 요오드가 부족할 수 있어서 적당량의 해조류 섭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요오드가 많은 해조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요오드 섭취는 갑상선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갑상선 암으로 연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요오드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방사선 요오드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치료 전 저요오드 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건강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조류를 많이 먹기보다는 본인의 갑상선 상태에 맞는 요오드 섭취가 중요합니다. 주치의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